저는 짜장면의 역사보다 삼겹살의 역사가 짧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충격적이었죠. 네, 진짜 충격받았어요. 조선시대 돼지를 안 먹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삼겹살 얘기. 네, 첫 주제가 삼겹살이에요. 네. 네. 아, 이거 얼마나 보는데 이렇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지 자꾸 왠지 삼겹살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냉장고 뒤지고 싶고. 네. 첫 번째 챕터에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방송에선 삼겹살이 첫 번째가 아니었죠.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궁금해요. 그거는 아마 책으로 봤을 때 제일 이제 효과적인 것과 그 방송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 제일 효과적인 거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먼저 내고 방송을 하는 게 더 맞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게 그 책을 보고 나서 방송을 다시 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연말에 끼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또 8편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개씩 하면은 2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송이 이제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셨던 분들 중에 이제 책을 먼저 보시고 방송을 보셨다는 분들이 뭐 이제 얘기를 하시면 확실히 책을 보고 방송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이해도 더 빠르고 그렇죠. 훨씬 재밌죠. 훨씬 더 재밌게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짜장면의 역사보다 삼겹살의 역사가 짧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충격적이었죠. 네, 진짜 충격받았어요. 네. 그 얘기 너무 듣고 싶어요.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까지는 정말 돼지가 저런 걸 누가 먹어 약간 그런 음식에 속했다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워요. 물론 한국 사람이 소고기를 좋아했다는 거는 다들 아세요. 당연히 소고기가 최고지. 뭐 정말 먹을 수만 있다면 꽃등심이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돼지를 그렇게 안 먹었다는 거를 되게 신기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돼지를 안 먹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돼지가 너무 작았다.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토종 돼지가 이제 컸을 때 한 30kg 정도, 35kg 정도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키워서 잡아먹는 돼지는 한 180kg, 200kg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이제 돼지를 먹었어도 그러면 삼겹살은 더군다나인 것이 180, 200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해봐도 등치가 있어야 뱃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180, 200짜리 돼지는 푸짐한 뱃살이 있으니까 삼겹살이 거기서 풍부하게 나오는데 30kg짜리 돼지가 뭐가 있겠어요. 있어봐야. 그러겠네요. 삼겹살이 있어봐야 뭐 한 주먹이나 나올까 말까 했을 텐데 그다음에 저희가 뭐 어려서는 제주도 똥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돼지는 주로 먹이는 게 이제 인분 종류였다고 해요. 그때는 사실 돼지를 저희가 많이 안 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돼지하고 사람하고 먹는 게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려면 사람이 먹어야 될 식량을 아껴서 돼지를 키워야 되는데 소는 풀을 먹이면 되잖아요. 양도 풀을 먹이면 되고. 근데 그때 뭐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는 농민들이 워낙 좀 절대 기아가 심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 먹을 걸 아껴서 돼지를 키운다 이거는 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돼지고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가 없었고 좀 비위생적이라서 사육 환경이 비위생적이다 보니까 키워서 이제 잡아서 먹으려고 해도 고기에서 냄새가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워 먹으려고 하면은 저희가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석쇠에다가 돼지고기 구워 보시면 삼겹살은 기름 떨어지고 그러면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 나죠. 불잔치가. 겉에만 타고 속은 덜 익고. 근데 덜 익은 돼지고기가 그때로는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돼지고기 설리 켜 먹으면 탈난다고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요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대요. 그 돼지 사육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육회로 드셔도 괜찮을 정도라는데 그건 좀 이런 게 DNA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오랜 경험 때문에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요즘은 깨끗하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푹 삶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았고 기껏해야 먹는 방법은 푹 삶아서 수육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이제 삶을 때 국물에다가 뭐 된장 같은 걸 넣으면 이제 냄새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워 먹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구워 먹더라도 꼭 양념을 해서 냄새를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렇게 해서 먹었다. 그게 돼지고기의 조선시대까지 이제 위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게 됐을까요? 지금은 삼겹살 하면 거의 뭐 한국인들이 가장 그렇죠. 좋아하는 음식 중에 그렇죠. 탑 3에 꼽힐 것 같은데요. 네. 그 해방 지나고서 네. 해방 지나고서 이제 소하고 항상 돼지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네네. 조선 시대에도 우금령이라는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소 먹지 마라. 예. 네. 왜냐하면 소는 그때는 이제 맛있는 고기이기도 하지만 트랙터인 거예요. 그렇죠. 트랙터를 먹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래서 어떤 미친놈들이 자꾸 트랙터를 먹어. 안 돼. 라고 이제 막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방 지나고서도 근데 그게 똑같았어요. 그 상황은. 소를 먹어 치우면 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야, 한국 사람들이 그래 고기는 좋아하는데 소 말고 다른 고기를 좀 먹도록 정부 차원에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해방 이후에 20세기 내내 한 50년에 걸친 정부의 당국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많이 먹자, 닭고기 많이 먹자, 뭐 양은 뭐 없으니까 예. 이제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이제 오리까지 이제 수입해가지고 많이 먹게 되죠. 네. 그래서 돼지를 많이 먹게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든지 돼지를 많이 키워보자. 그러니까 돼지가 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돼지 양돈 농가를 지원하고 대규모 축산 단지를 조성을 하고 해가지고 돼지를 많이 일단 개체수를 확보를 하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에 생각하시던 그 돼지가 아니에요. 이 돼지는 맛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부에서 그 요리법도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돼지갈비라는 게 이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삼겹살 구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육볶음도 나오고, 보쌈도 나오고. 제육볶음이나 보쌈이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1980년대 이후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더 얘기하면 책에 나온 얘기를 다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게 이제 한식이 왜 이게 한식인가?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이지만 짜장면은 한식이에요.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에도 한번 가보고 네. 또 그 삼겹살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하몽 만드는 네, 곳에도 네. 가보고 네. 아까 그런 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한식에 항상 우리가 그 문화를 얘기할 때 보편성이 있고 특이성이 있잖아요. 우리만 있는 것이 있고 이제 전 세계 공통적인 게 있는데 네. 항상 뭐든지 어떤 문화의 형태든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놀랍게도 처음에는 야 이건 말도 안 되게 달라 처음부터 너무너무 달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특이성이 한 80이고 보편성이 한 20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자세히 알면 알수록 보편성이 한 80이고 특이성이 한 20이라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한식이라는 게 정말 왜 특별하냐 뭐가 다른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제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먹을까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국밥 같은 거 얘기를 할 때도 자 국물 먹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 쌀로 밥을 지어 먹는 나라도 굉장히 많다. 그 두 개를 같이 먹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숟갈로 퍼서 말아 먹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 이게 다른 거야.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돼지고기 하몽 얘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 광적으로 돼지에서 삼겹살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 예. 그래서 신기한 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스페인 돼지가 삼겹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스페인 돼지의 몸에서 삼겹살이 10%라면 한국 돼지의 몸에서는 삼겹살이 한 15%쯤 돼요. 왜 그럴까요? 삼겹살로 취급하는 부위가 더 그렇죠. 커서. 네, 정확합니다. 네. 더 넓게 이렇게. 그러니까 갈비뼈 밑에서부터 배까지가 그냥 삼겹살인 거잖아요. 네. 손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아 이거 왜 이해가 잘 되는데요? 백종원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항상 몸으로 설명하세요. 네. 죄송해요. 네. 재밌어서. 그 한국에서 도축을 할 때는 네네. 가능한 한 네. 삼겹살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가 많게 갈비뼈 바로 밑까지 칼로 네, 쳐가지고 네, 네.
삼겹살로 분류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갈비살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갈비살을 더 넉넉하게 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고기 양까지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삼겹살에 미친 듯이 탐닉을 하는데 스페인 사람은 삼겹살은 뭐 먹기는 당연히 먹지만 치차론이라고 먹지만 뒷다리살에 또 그렇게 탐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렇게 탐닉하는 부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흥을 보러 간 거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라마다 또 선호하는 부위는 왜 다를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왜 삼겹살에 환장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한데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이유를 다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만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정말 그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냉면은 정말 한국 그 여러 가지 경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차가운 국수를 차가운 국물에 말아서 이렇게 국물까지 다 먹는 놈들은 한국 놈들밖에 없다. 라는 거는 확인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럼 왜 그러지? 이거는 정말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고기 사오라고 시키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팔 때였었는데 70년대, 8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삼겹살이 비싸지 않았었던 거 기억나요? 삼겹살이 제일 싼 부위였었고 오히려 뭐 목살이나 이런 다른 부위가 훨씬 더 비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됐어요. 이게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 1950년대쯤에 그 마포의 최대포집이라고 잘 알려주시죠. 유명한 집이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 집이 그 공식적으로는 돼지갈비를 처음 이제 메뉴에 올린 집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이 어디서 인터뷰하신 게 있는데 그 사실 자기가 발명한 건 아니고 그때도 돼지갈비 파는 집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이거를 상업화해가지고 그게 성공을 처음으로 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얘기를 하신 게 그때는 삼겹살은 안 쳐줬다. 왜 안 쳐줬냐? 구워놓으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구우면 기름이 다 녹아서 이만했던 고기가 요만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바삭바삭하고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라는 게 그때는 역시 사람들이 양 많은 걸 좋아했기 때문에 뭐야 이거 구워놓으면 기름 다 빠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걸 왜 먹어? 이래서 쌌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한 단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요리 도구의 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겹살은 석쇠에 구우면 안 좋아요. 당연히. 기름 떨어져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금속판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브루스타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렇죠. 브루스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그 가령 삼겹살 파는 식당들이 지금도 전문점들을 이렇게 파이프를 다 깔아서 이렇게 한 집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위에 이렇게 딱 놨다가 치웠다가 놨다가 치웠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발명이 정말 위대한 발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람이 발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이 금속판과 브루스타라는 두 가지가 조합이 정말 대단한 삼겹살을 대중화하는데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 금속판이 기울어져가지고 기름 빠지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 아이디어였었고. 그게 처음에는 아마 구멍이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구멍을 내시고 기름이 너무 막 튀니까. 어느 순간에 좀 기울어지고 막 김치를 또 받치잖아. 그럼 또 기름에 김치를 찌들게 해서 또 먹고 막. 근데 이제 빨래판 같은 것도 나오고. 맞아요. 참 진짜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총균세 이런 책을 읽었을 때도 내가 여기 살고 있고 이런 문화와 사회 안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여기에 내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음식도 삼겹살이 그렇게 기울어진 그 석판이나 쇠판에 이렇게 고기를 얹으면서 사실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맛있게 고기를 여기서 먹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저희 삼겹살 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꽃이 중간에 또 말 끊는 거 보셨죠? 책에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 1시간이 넘겠습니다. 삼겹살만 갖고 야, 얼마나 책에 많은 얘기가 담겨 있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계속 생각나.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는 또 조금 이렇게 궁금한
궁금했던 게 이제 음식과 문화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여러 나라를 이 재밌는 분들이 떠나면서 그 안에 여정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자제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들을. 아 그런 얘기까지 해서 담을 분량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출판사에서 책 낼 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제가 쓰려고 한 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방송이 나가면 방송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전문 작가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면 옆에서 그러면 에피소드나 이런 거를 그럼 정리해 가지고 좀 옆에다 붙이자. 네. 이제 이렇게 출판사하고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담당자가 그냥 쓰셔라. 그럴 거면 그냥 쓰시는 게 그냥 나아요. 쓰셔라. 어우러지게 이렇게. 그래서 한 250페이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350페이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많은지 몰랐어요. 읽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쑥 읽었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딱 잡기 시작하면 이 끝낼 수가 없어. 다른 음식 나오기 전까지. 재밌는데. 네,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음식들이 그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지 너무 궁금해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냉면 얘기도 다 못했고 치킨, 백반, 치킨을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국밥, 네. 짜장면도, 짜장면 그리고 삭힌 거, 홍어회, 그런 얘기도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할 수는 이분에서 없죠.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송원석 PD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